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산 강경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백성현 논산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타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만큼 통과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예타 통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모두 4,500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전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으로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53만여 제곱미터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면적이 42% 축소됐습니다. 대신 기존 교도소 부지 41만 제곱미터는 인근의 옛 충남방적 공장버지 73만 제곱미터 등과 함께 주거와 상업,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309만 제곱미터의 도안 3단계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대전시와 LH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마침내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타조사는 필수적인데 오는 11월쯤으로 예정된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첫 관문입니다. 법무부하고 LH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공기업 예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 개 기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대전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에 선정된 뒤에는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는데 보통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실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청한 만큼 예타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과 그로 인한 도안 2-3단계에 대한 개발을 이것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LH에 대한 구조 조정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타 통과 이후에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세계총회에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시장과 트리키의 코냐 시장,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과 이장호 대전시장이 합의하에 회장을 돌아가며 맡기로 했습니다. UCLG 회원 도시들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트리키의 코냐, 네덜란드 헤이그, 대전시 순서대로 각각 1년씩 회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장호 대전시장은 2025년 10월부터 UCLG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UCLG는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 총회에서 각 도시에 대한 권리와 포괄적 영토, 문화 및 도시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총회 참가자들이 산업 시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자통신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대한민국의 IT 관련 기술 현황과 발전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대전시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CLG 총회에 참가한 중국 시안시와 5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도시는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문화교육, 도시행정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시는 중국 내 세 번째 대도시로 진시 황릉이 있는 옛 왕조의 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의 자매 우호 도시는 27개국 38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강경 젓갈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강경은 조선 후기 3대 시장으로 명성이 높았고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조성된 근대 건축물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옛 영화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쇠락한 상태인데요. 최근 이곳에 근대 문화유산을 발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과거 번성했던 강경의 모습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짓고 살던 적산가옥과 관청, 금융기관, 학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섰던 논산시 강경읍. 1990년 금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강경은 포구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상권 쇠락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논산시는 이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17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에 나섰는데 강경읍 중앙리 1호는 하루가 다르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양식의 근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특화된 근대 문화역사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거리의 풍경과 어울리는 테마 정원과 체험거리, 게스트하우스,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강경 재생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22개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관이라든가 도시미관을 근대적인 향수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강경 근대문화역사촌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 5개 동을 조성했는데 카페와 제과점, 음식점이 입점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음식점 등 2곳이 더 창업을 할 예정인데 청년들의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서서히 외지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도 많이 찾아와요. 특히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나중에 공사 완성이 되면 손님도 많이 오게 될 거라도 믿고 있어요. 강경 도시재생지역은 근대식 건물과 골목길을 걸으며 볼거리, 먹거리, 느낄거리를 갖춘 감성 공간으로 채워져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개항기 국내 3대 시장의 하나로 번성했던 강경읍이 근대 상업도시의 유산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관광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국내 최대 젓갈 시장인 논산 강경에서 젓갈과 고구마를 함께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강경 젓갈 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논산은 관광산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고 국방산업도 날개를 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백성현 논산시장 모시고 행사의 의미와 논산 발전 비전에 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4년 만에 이 강경 젓갈 축제가 대면으로 이제 열리게 예. 됐습니다. 이게 또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국의 주부님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강경 젓갈 축제 매력 그리고 강경 젓갈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세계 인류의 음식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시대에서 양념의 시대로, 양념의 시대로 발효 시대로 변했습니다. 바로 발효하면은 우리 강경의 세계적인 식품인 발효 젓갈 산업이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효는 과학입니다. 이 우리 강경 젓갈 발효 식품에는 바로 단백질,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또 비타민, 또 유산균이 아주 풍부하고 또 그래서 많은 우리 주부들이 우리 강경 젓갈을 통해서 김장을 담그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C, 또 무기질, 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가 조합을 통해서 궁합을 통해서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이제 국민 축제인 김장철에 우리 주부들께서 우리 강경의 젓갈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강경의 근대 문화유산과 탑정호 관광 레저타운 등 관광과 도시재생에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데요. 특히 논산의 랜드마크인 탑정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논산의 관광산업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국민 관광 시대를 맞이해서 체류, 힐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탑정저수지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이제 지금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유락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자의적으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에 지금 15,000평 정도를 산림보호 해제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면 위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선상 카페, 선생 식당, 또 모노레일, 또 짚라인이나 또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많은 유사들이 들어서서 국민 관광지화 할 것이고요. 또 이게 육군 훈련소 안보 관광단지를 개방을 해서 우리가 훈련소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훈련 시설들을 추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논산의 10일경의 관광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시가 최근 국내 한 방산 업체와 이제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의 이 투자 협약을 맺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국방대를 비롯해서 이 논산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논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은 군 친화적이고 애국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육군 훈련소가 있고요, 국방대학교가 있고, 육군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산군본부가 계룡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계룡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의 도시. 우리 논산은 군수 산업시설을 통한 군수 산업의 메카, 이렇게 그 특징을 정해서 군수 산업의 메카를 향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의 헌츠빌이라고 하는 우리 논산만의 면적의 그 도시가 있는데 바로 군수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도 대한민국의 헌츠빌, 바로 논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펜스 인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우리 논산에 유치하게 돼서요. 단일 기업으로서는 1,200억, 그다음에 13만 평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미 10만 평은 땅을 구입해서 내년 3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많은 거기에 이제 우리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군수 산업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연무대에는 국방단지가 최초로 조성이 되었어요. 거기서는 여기 여러 가지 식품, 또 피보, 또 통신, 드론 로봇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무기와 비무기 체계의 그런 산업시설들이 논산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산의 최대 현안이 지역경제 발전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정 방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행복지수를 높게 해야 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우선 여러 가지 지원도 좋지만 우리 논산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전통시장 보는 날 이렇게 정해서 우리 사회단체들과 한 1,000여 명이 전통시장을 보면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논산사랑화폐를 700억에서 1,000억으로 이렇게 올려서 많은 지역민들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CJ와 우리 포람차이라는 그런 가공용 쌀을 납품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 농촌 경제에도 많은 그 활력을 넣고 또 소득 보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임기 동안에 우리 공약했던 부분들 잘 지켜져서 논산이 관광, 국방 산업을 통해서 충남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TJB 이수복, 김철진, 양정진, 조형준, 최운기, 박금상 기자가 보도한 착한 사회 기획, 의인 보도가 모교 언론인 클럽이 수여하는 2022년 3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TJB 보도가 그동안 숨은 영웅들의 용기와 선행을 발굴해 참신한 기획이었다며 더 좋은 사회를 꿈꾸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사흘 동안 경찰에 체포됐던 40살 A씨가 지급될 보상금이 109만 9,200원에 그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지검은 A씨의 보상 청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사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함께 지목된 3명 중 나머지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아 A씨만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02년 8월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간 구금된 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지만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4일 서산 동문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내의 지인들은 당시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 서명을 받아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국회 청원 게시판에 18년 전부터 술과 도박, 협박과 폭행이 계속됐고 결국 엄마까지 숨지게 했다며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려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상해, 가정폭력 등 3가지 혐의로 A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저녁 대전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A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대전지법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차에 싣고 청양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 온 뒤 이튿날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가정에 그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지만 통상 가정폭력이 모두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며 청양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찾는 한편 A군과 A군 어머니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